또 재미있는 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상파 프로그램일 때는 엄청난 강자였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그 모바일, 인터넷으로 들어오면서 신서유기의 경쟁 상대는 다른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바일에서 와글와글하는 콘텐츠, 그렇죠. 웹툰, 게임, 아프리카 TV 네. 이런 콘텐츠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계급장 떼고 경쟁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신서유기 TVN에서는 깃발을 꽂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도서관 같은 1인 BJ가 엄청난 인터넷에서는 엄청난 권력과 팬덤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역선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웹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풍경, 그게 이제 그 예능, 리얼 예능이라는 형식에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어떤 웹의 묘미 이런 거를 보여준 것도 좀 굉장히 센스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 TVN이 결국은 들어와서 이게 공룡이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스타PD에다가 뭐 유명 출연진들 네. 해서 뭐 바닥은 뭐 진짜 계급장 띄고 붙는 곳이지만 거대 공룡이 들어와서 뭐 고만한 저 생태계에 들어와서 마구 휘젓고 포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네이버 기본적인 성향이 그렇잖아요.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을 하면은 조금 늦게라도 굉장히 잘 설계를 해서 이게 진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네이버에서 선보인 서비스가 주류가 돼서 나머지들이 도태가 되는 구조를 계속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이미 유튜브나 이제 다른 채널에 올라가 있는 그 TV 프로그램 클립 같은 것들은 다 대부분 다 내려갔고 그거를 이제 네이버가 독점해서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TV를 꽉 잡고 있는 데다가 그 최근 들어가지고는 아예 그 인터넷용으로다가 그 기존에 있던 콘텐츠를 재편집을 해가지고 네이버 TV 캐스트 독점 공개를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인터넷만을 겨냥하고 그 프로그램이 생긴다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그 공룡이 하나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 다음 라인업도 발표가 됐잖아요. 신서유기가 끝나고 나면 유세윤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TVN고와 그 네이버 TV 캐스트 독점으로 공개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선보일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쌓여 있고 자본이 있고 브랜드 밸류도 높은 곳이 들어서 경쟁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넓어지는 부분은 존재하겠지만은 그 넓어지는 부분과 함께 기존에 있던 영역까지도 많은 부분 네이버 TV 캐스트와 뭐 TVN고 같은 굵직굵직한 공룡들이 집어삼키게 되겠죠. 인터넷 방송이 네. 혼자서 막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개별 말 그대로 자수성가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도 보니까 시장성이 보이니까 이제 MCN이라고 해서 그 바닥에 SM 뭐 YG 같은 기획사가 생기고 매니지먼트 회사가 생기고 네. 거기에다 직접 이제 아예 이제 TVN 같은 거대 회사가 기존의 컨텐츠를 가지고 뛰어드는 세상이 됐어요. 네. 안 그래도 지금 1인 방송 제작자들이 그냥 자기 혼자서 방송을 해서 막 뜨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어느 정도 뜨고 나면은 MCN에 소속이 돼서 그렇죠. 거기서 매니지먼트를 계속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점점 혼자 힘으로는 이제 도전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어차피 좀 얘기가 더 포괄적으로 되는데 자본주의 시장에 우리가 그 살아가는 한 결국 그 영역은 갈릴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 엔터 산업은 거대 이제 기획사가 주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뭐 홍대 인디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독자적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뮤지션들이 또 계속 그 뭐 자생을 하는 것처럼 뭐 인터넷에서도 그 영역이 점차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사실 완전한 독점 이거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뭐 자본의 힘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특히 이제 지금 네이버와 TVN이 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뭐 우리나라를 삼성공학으로 만든 것처럼 뭐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겠지만 뭐 어떤 게릴라 방송처럼 뭐 1인 그 컨텐츠들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영역을 가지고 완전히 어떤 자본의 힘으로 그 죽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런 알아보는 이런 뭐 웹에 자꾸 적응을 해서 그런 감시관을 길러내는 것도 또 하나의 그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 웹에서도 뭐 엄청나게 이제 정보의 바다 네. 많은 방송들이 이제 둥둥둥 이제 떠다니고 있을 텐데 네. 거기서 이제 딱 이제 캐치해내는 감시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잉여 사롱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미 대단한 감시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인싸적 분들은 뭐 그
바다에서 현명하게 자 길을 찾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정말 이런 MC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네. 이런 MC가 또 없어요. 신서유기를 보다 보면은 강호동 씨가 그러잖아요. 아니 막 브랜드 막 이름 대고 막 이러면서 자기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지금 만드는 사람들은 다 그대로잖아. 스태프들, 나 PD나 뭐 다른 스태프들 다 그대로잖아. 아니 다 멀쩡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방송 만들어도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좀 더 거칠게 만들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은 길게 보면은 그 기존의 지상파 컨텐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요거를 조금 이제 에피소드별로 자르고 이제 인터넷에 모바일에 그런 식으로 노출을 했다고 해서 기존의 방송 컨텐츠와 완전 차별화되는 인터넷 방송만의 뭐 어법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긴가민가해요. 예. 뭐가 인터넷 방송의 어법인지. 그러니까 사실 이때까지 1인 뭐 방송 제작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실시간으로 이제 채팅을 한다라거나 고민을 상담을 해준다라거나 게임을 하면서 이제 재미있게 리액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자본이 거의 안 들어가고 그냥 낄낄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콘텐츠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이제 등장한 신서유기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플랫폼에 있던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짧게 끊어가지고 보여주는 정도였던 건데 이 플랫폼을 앞으로 계속 키워나가고 개발해 나갈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플랫폼만이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의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VN 고입나 나영석 PD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고 다음을 설계해 볼 수 있는 경험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모바일 영상 콘텐츠 시장이 이게 좀 기회의 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힘이 있던 지상파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들 기회의 땅으로 속속 진출하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출해야지 이제 결국은 거기서 적응하고 사람들 선택을 받을 것인지는 그들도 끊임없이 고민을 할 테고요. 또 우리들도 사실 거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네. 거기서 뭐 그렇죠.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 뭐 잉여사람 곧 막방을 하지만 네. 어떻게든 뭐 그 안에서 다시 부활을 하든지 뭐 해서 또 다른 길을 또 모색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예. 하는 네. 생각 말씀도 드리면서 지금 서 기자님 목소리가 좀 이상하신 거는 목이 메어서가 아니라 술을 드시면서 코가 막히셔서 예. 괜찮네. 기분이 좀 알딸딸한 게